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 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한 거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사회에 환원하고 떠난 사람.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초로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한 선구자. 이것이 유한의 영원한 전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던 참된 기업인. 오늘 우리는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던 조선에 건강이라는 희망을 심었던 유일한 박사, 그리고 그의 신념이 이어져 온 100년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1904년) 9살 소년 유일한은 단돈 $100를 품고 태평양을 건넙니다. 14살의 나이엔 네브래스카의 한인 소년병 학교에 입학해 군사훈련을 받으며 조국 독립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1919년 필라델피아 한인 자유대회에서는 결의문을 공동 작성하고 낭독하며 전 세계에 조국 독립의 열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식품회사 라초이를 세워 청년갑부로 거듭났지만 1925년 귀국한 그의 눈앞에 펼쳐진 조국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의사 한 명이 10,000명을 감당해야 했고 검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약과 마약 성분 진통제가 민중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1926년 유일한 박사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좋은 약을 국민 곁에 두겠다는 일념으로 유한양행을 창업합니다. 가짜 약과 맞서기 위해 미국의 파크 데이비스, 프랑스의 파스tö르 등 당대 최고 제약사의 의약품만을 깐깐하게 엄선해 들여왔습니다. 1933년에는 동양 여성 최초로 미국 소아과 의사 자격을 취득한 아네 호미리 여사와 함께 자체 제제 의약품인 안티프라민을 탄생시킵니다. 1936년 부천 소사면에 세워진 제약공장에는 경성제국대학에서나 볼 수 있던 최신 현미경과 분석기기가 도입됐고 이듬해 동물사육장을 건설해 전임상 연구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유한양행은 식민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만주와 중국, 동남아시아 각지에 12개의 해외 거점을 구축했습니다. 조선인이 만든 약이 세계에서 통용됨을 증명하며 일찍이 글로벌 제약 기업의 비전을 품었던 것입니다. 제약인으로서의 사명감은 곧 치열한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제감시가 극에 달하던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지금의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전신인 미군 전략정보국 OSS의 한국 담당 고문으로 활약합니다. 194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무장 독립군 맹호군을 창설한 데 이어 1945년엔 50살의 나이로 OSS의 한반도 극비 침투 작전인 넵코 작전의 특수공작원으로 자원합니다. 암호명 A. 이미 큰 성공을 이룬 기업가였지만 그는 캘리포니아 연안섬에서 고된 군사훈련과 공수훈련을 견뎌내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深く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度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貴族を優秀戦と保し、ここに重量なる男児県民に次ぐ秦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七と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離脱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다행히 작전 실행 전 광복을 맞이하며 극비 작전은 막을 내렸지만
광복 후 귀국한 유일한 박사는 기업 경영에서도 독립운동 못지않은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이승만 정부의 초대 상공부 장관직 제의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권력을 쫓기보다 밖에서도 안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유리창 경영으로 기업인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정치자금 요구를 거절해 혹독한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단 1원의 탈세도 없는 깨끗한 장부는 오히려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결과 1968년 유한양행은 모범 납세 기업으로 선정돼 업계 최초로 동탑 산업훈장을 수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에는 전후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던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항결핵제 원료 국산화에 성공하며 제약 주권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유일한 박사의 기업 경영은 철저히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연마된 기술자와 잘 훈련된 사원이 기업의 최대 자산이라는 철학 아래 1936년 한국 기업사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해 사원들에게 공로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1957년에는 학연이나 지연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원 공개 모집을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1962년에는 기업은 사유물이 아닌 사회적 제도라는 신념으로 자금 조달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촉구보다 무려 12년이나 앞서 기업 공개를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한양행은 창업 이래 10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노사 분규도 겪지 않는 기적 같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다. 단지 그 관리를 개인이 할 뿐이다. 1969년 유일한 박사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자신의 혈연을 철저히 배제하고 평사원 출신의 조관순 전무에게 사장직을 넘겨준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최초의 전문 경영인 체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유는 오직 사회를 위해 쓰였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는 고려 공과기술학교를 세워 학비와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며 기술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1971년 76살의 나이로 영면에 든 그가 남긴 유언장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립할 것을 명한 아들과 손녀의 학자금을 제외한 14만 941주의 전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증했습니다. 특히 딸 유제라에게는 학교 안의 땅을 물려주며 울타리를 치지 말고 학생들이 드나드는 동산으로 꾸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 주식 14만 941주는 전부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에 기증한다. 딸 제라에게 유한공고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그 땅은 유한동산으로 꾸미고 결코 울타리를 치지 말고 유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며 그 어린 학생들의 티 없이 맑은 정신력이 깃든 젊은 의지를 지하에서나마 더불어 느끼게 해달라. 아들 일서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딸 유제라 여사 역시 1991년 세상을 떠나며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대를 이은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이 고귀한 유산으로 설립된 유한재단은 지난 50여 년간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약 37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창업자의 뜻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를 구할 신약을 개발하겠다던 유일한 박사의 포부는 100년의 세월을 거쳐 마침내 현실이 됐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개발된 폐암 표적 항암제 렉나자. 이 신약은 2024년 8월
대한민국 국산 항암제 사상 최초로 미국 FDA의 높은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성과는 국내 바이오 벤처와의 상생을 통해 탄생한 결실로 유일한 박사의 헌신이 오늘날 한국제약산업 생태계 전체를 키우는 든든한 뿌리가 됐음을 증명했습니다. 혁신의 과실 역시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유한양행은 렉나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전까지 약 900명의 환자에게 연간 수천만 원을 달하는 항암제를 조건 없이 무상으로 제공했는데요. 좋은 약은 모두가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창업 이념의 실천이었습니다. 오늘날 유한양행은 자녀 1인당 1,000만 원의 파격적인 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며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며 세계적인 제약 기업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약을 선별하던 작은 약방에서 시작해 글로벌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세계로 진출하기까지 유한양행의 100년은 단순한 기업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병을 넘어 민족을 치유하고자 했던 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이 제도로, 문화로, 그리고 신약으로 피어난 위대한 궤적입니다. 가장 좋은 약을 만들어 이윤을 사회에 돌려주는 참된 기업. 100년을 지켜온 유일한 박사의 굳은 약속은 다가올 새로운 100년에도 세상을 치유하는 영원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